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적종. 여러분 지금까지 적종 좀 어떠셨어요? 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번에 다 되시는 분 없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지극히 일부니까 나만 이런 거 아니에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최소 3번 반복한다 생각을 하고 처음 들으실 때는 한 30%, 40% 그럼 훌륭하신 거예요. 자, 인수 관련 수학량입니다. 우리 인수 관련 수학량 어디서 했었죠? 기초인문에서 다 했었어요. 표준, 평년, 가입, 기억나시죠? 그거예요. 평년 수학량,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의 평년 수학량을 이게 이제 기본이니까 기초인문에서 조금 자세히 받고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에는 평년 착과량이란 것이 있더라. 한 70% 수준 봤어요. 이번 강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완성시킬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번 강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은 사실상 문제풀이 하실 때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게 되시면 여러 가지 면에서 응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공식을 암기하시더라도 왜 이런 공식이 나왔구나. 이게 이해가 되면 암기가 더 쉽고 헷갈리실 일도 없고 암기하신 게 안 떠올라도 스토리를 떠올리시면서 공식 문제를 풀어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 표준 수학량 자체는 지금 논금원 이론서에 공식이 다 빠져 있더라. 이런 식으로 보장 방식마다 정의만 내려져 있어요. 만약에 24년 3월, 4월에 공개될 10회 대비 논금원 이론서에 표준 수학량 공식이 다시 실린다면 그때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리겠지만 다시 실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만 있다 표준 수학량은 평년 수학량이든 평년 착과량이든 이 친구를 산출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도구일 뿐이다.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현재로서 우리한테는 그래요. 정의 볼까요? 지금 적종의 표준 수학량이에요. 정의,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품종, 경작 형태, 수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나무 1주당 예상 수확량이다. 기관에서 나무 1주당 이만큼이 표준입니다. 스탠다드입니다. 라고 산출을 해 놓은 것에 내 과수원, 우리 과수원의 어떤 경작 요소를 반영하면 여기 고려한다라고 돼 있네요. 그럼 내 과수원의 표준 수확량이 된다. 기억나시죠? 네. 사실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요. 보장 방식마다 정확히는 품목마다 달라요. 이건 적종에 이렇게 돼 있고요. 저쪽 종합과수 쪽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지역, 그 다음에 수령, 재식 밀도, 과수원 조건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 같은 과일들인데 왜 다를까요?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적종은 과수 내 품목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내 농지의 상황에서 종합과수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구나. 내 농지의 사정을 저런 걸 반영하는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되세요. 사실 이 친구도요. 종합과수 우리 여러 품목이 있지만 수학감소부장, 과수, 포복자 이 친구들, 밤, 참다래 이 친구들 전체에 해당하지 않고요. 밤 품목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밤. 그런데 논금원 이론서에는 전체 종합과수 표준 수확량의 정의로 나와 있지요. 사실 출제위원이 이런 사정, 품목마다 다르구나. 종합과수에 있는 것도 밤 거구나. 이런 거를 다 아신다면 이걸 이용한 문제는 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아마 여러 소문을 들으셨다시피 출제위원분들이 그렇게 다 파악하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출제위원은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에 표준 수확량에 정의 넣고 괄호 넣기 5점짜리 있잖아요. 그런 거 이거 낼 수가 있겠죠. 종합과수 수학감소 보장에 표준 수확량의 정의 낼 수 있겠죠. 우리는 암기해야죠. 그러면 일단 적종은 품수지경이에요. 품수지경. 여러분 편하신 대로. 그다음에 종합과수는 지수재과. 이때 재는요. 재식 밀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과수원 조건.
자, 표준 수학량 조금 자세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하게. 여러분 해설 노트 보시면 평년 착과량 밑에 쭉 넘어가서 보시면 네, 표준 수학량. 제가 지금 표준 수학량 자세하게 볼게요. 이거는 평년 착과량을 위해서 보는 거지 이 자체를 막 암기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십니다. 표준 수학량 표. 사과인데 일반 재배일 때 실제 표준 수학량 표예요. 기관에서 산출해 놓은 거.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산출을 한대요.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1그룹? 이거 품종을 얘기해요. 품종. 비슷한 품종끼리 묶어 놓은 거예요. 1번 품종, 2번 품종, 3번 품종 이렇게 아셔도 됩니다. 비슷한 품종들끼리. 그리고 수령. 그러면 1번 품종의 재배 방식에 수령별 해당되는 표준 수확량이 면적 단위와 주 단위로 있는데 우리는 뭘로 쓴다? 아까 주당. 근데 5년생하고 6년생하고 거의 뭐 한 1.5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네. 이 그룹도 마찬가지. 2번 품종도 마찬가지. 세 번째 품종도 마찬가지. 좋아요. 그러면 아까는 표준 수확량의 정의만 나와 있지만 조금 자세히 봤더니 사과는 재배 방식별로 여기 지금 일반 재배 표지만 밀식이나 반밀식도 이 표가 다 있어요. 재배 방식별로 품종에 따라 수령에 따라 이렇게 표준 수확량이 산출되는구나. 즉 품종, 재배 방식, 수령이 표준 수확량에 다 관여하는구나. 6년생 138kg, 138개 주당. 품종, 재배 방식, 수령에 따라서 산출된 것이구나. 됐죠? 배 한번 볼까요? 배. 여기 이렇게 좀 간격이 넓게 있는 거는 여러분 그 페이지 때문에 그래요. 페이지가 바뀌는 바람에. 배. 소식 재배가 있네요. 아까는 사과는 밀식, 반밀식, 일반이었죠? 소식은 뭘까요? 소식. 밀식은 촘촘하게 심는 거. 반밀식은 조금 덜 촘촘하게 심는 거. 일반 재배는 말 그대로 그냥 평균적으로. 소식은 사실 여러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세요. 뭐 정의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일반 재배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심는 거예요. 배는 과수 특성상 가지가 약간 이렇게 옆으로 뻗어나가거든요. 면적, 주당 그 재식 면적이 좀 넓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 일반이나 소식이나 뭐 밀식, 반밀식 아닌 거. 똑같아요. 품종에 따라서 지금 재배 방식 여기 소식 재배 표예요. 재배 방식에 따라서 수령에 따라서 산출되어 있습니다. 단감, 떫은감 볼까요? 지금 단감만 되어 있는데 떫은감도 마찬가지예요. 차이점 찾아내셨나요? 차이점. 얘는 품종 수령별로만 산출해요. 지금까지는 품종, 재배 방식, 수령이 배와 사과는 다 녹아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재배 방식이 없어요. 단감, 떫은감은 재배 방식에 따라서 분류해서 가입하지 않아요. 그냥 품종, 수령별 이렇게 산출이 돼 있습니다. 표준 수확량표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봤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신 거를 살짝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 자, 그래요. 하여튼 우리한테는 평년을 산출하기 위한 도구이다. 그럼 평년 착과량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평년 착과량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중요한 내용이니까 평년 수확량 한번 볼게요. 그리고 평년 착과량하고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그게 여러분 머릿속에 훨씬 더 많이 남게 되실 거예요. 우리 평년 수확량 산출식은 다 암기하셨죠? 네. 평년 수확량 산출식 저는 이렇게 쓸게요. 이게 더 충실한 의미더라. 기억나시죠? 같은 식이에요. OD 복분자에 있는 식과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같은 식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를 보정해주죠. B분의 C로. 모든 평년 수확량 산출식은 이거예요. 여러분
교재나 뭐 농금원 이론서나 나와 있는 식 똑같은 식입니다. 기초인문과정에 세처모여 했었죠. 자, 그러면 일단 A가 뭐죠? A. 이름은 뭐예요? 과거 수확량의 평균 또는 과거 평균 수확량. 보험에 가입한 해가 있다면 수확량이 있을 거예요. 그 수확량, 예를 들어서 19년도, 2019년 20, 21, 22, 23 그리고 지금 24년도 가입을 위해서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라 이런 문제예요. 뭐 보험에 가입했고 가입하지 않았고 가입했고 가입했고 가입하지 않았고 뭐 이렇게 해볼까요? 5년 중에 3번 가입했다 해볼까요? 그럼 19년에는 가입을 했을 테니까 여러분 제가 뭐가 제시된다? 가입한 애는 뭐가 있다? 일단 가입한 애는 무조건 평년 수확량이 있어요. 평년 수확량이. 이게 있어야 가입 금액도 산정하고 보험료도 산정하고 피해율의 기준도 되고 보험금 지급 한도도 되고 그쵸? 무조건 있어요. 친절하게 가입, 미가입 이렇게 동그라미 X 안 쳐 있거나 써 있지 않아도 저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기 위한 뭐가 있다? 표준이 있다. 가입한 애는. 제시돼 있다. 또 조사 수확량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자, 왜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럼 수확량 조사 나가죠? 조사 수확량이 있어요. 그런데 조사 수확량이 예를 들어 여기 몇 킬로그램 이렇게 그럼 19년도에는 사고가 발생했구나. 22년도에는 조사 수확량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그럼 뭐다? 사고가 발생 안 했구나. 가입은 했는데 평년과 표준은 제시돼 있어서 가입은 했는데 조사 수확량이 없다? 사고가 발생 안 했구나. 그래서 이 A값, 과거 수확량의 평균은 일단 조사 수확량으로 하되 여기 예를 들어 100kg이라는 숫자로 해볼게요. 100kg으로 하되 이걸 다 인정하지 않고 그쵸? 한도를 뒀었죠? 평년에 50%하고 비교해서 어떤 값? 큰 값으로 하자. 이걸 다 인정하지 않고 최소 한도를 지금 하는 거죠. 최소한은 평년에 50 이상은 돼야 한다. 이게 어떤 경우? 유사고인 경우. 사고가 난 경우. 그럼 이렇게 무사고인 경우는요? 뭐 데이터가 없잖아요. 사고 발생 안 해서 뭐 수확량을 뭘로 할지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이 표준하고 평년은 제시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하고 평년에 큰 값에 110%로 하자. 수확량 데이터가 없으니까. 기억나시죠? 이게 과거 수확량이었어요. 매해 뭘로 하지? 평년이 이 해 만약에 300이에요. 조사가 100인데 평년에 50은 150이죠. 그럼 이 해의 과거 수확량은 150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3번 가입했으니까 A가 3개 있겠네요. 각 해의 과거 수확량, 가입 횟수. 이게 A 값이잖아요. 과거 수확량의 평균. 그쵸? 자, B 값은 뭐죠? B. 과거 표준 수확량의 평균. 가입한 해 표준 수확량이 뭐 400이다, 뭐 300이다, 350이다. 그러면 가입한 해 표준 수확량 작은 B라고 쓴다면 가입한 해 표준 수확량 합계 나누기 가입 횟수. 이게 B잖아요. 그쵸? 400, 300, 350. B값. 그래서 과거 수확량의 평균값을 그 해의 실제 데이터인 거죠. 평균값을 가입한 해에 적용하고 3번 가입했으면 여기 5분의 3이 되겠네요. 미가입한 해에는 즉 5년 중에 2년에는 표준 수확량의 평균값을 대입한다. 왜? 미가입한 해에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잖아요. 아무런 데이터가 없으니 어떻게 하지? 이 농지의 지난 5년간의 수확량을 우리가 지금 평균을 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뭘 사용하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 해에 표준 수확량 공식은 나와 있고 그 농지의 경작 요소만 적용하면 되니까 이 해 가입한 해의 표준 수확량의 평균값을 적용하자. 미가입한 해에.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거 좀
좀 그래요. 네. 뭐가 좀 그러냐면요. 예전에는 여러분 이거 문제 푸시면서 헷갈리지 않으세요? 자, 가입한 해에는 수학량의 평균 이해돼요? 자, 미가입한 해에는 표준 수학량의 평균 이해돼요? 그런데 어떤 표준 수학량? 지금 가입한 해의 데이터를 썼잖아요. 그쵸? 가입한 해에 표준 수학량의 평균값을 미가입한 해에 적용하네요. 물론 제가 아까 설명은 미가입한 해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뭘로 하지? 그냥 표준 수학량, 말 그대로 이 농지, 가입한 해의 표준 수학량, 표준이니까 그걸 적용하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5년치의 데이터를 지금 해서 결과값을 내야 되니까. 근데 예전에는 안 이랬어요. 예전에는 미가입한 해, 어떡하지? 미가입한 해의 표준 수학량의 평균값을 미가입한 해에 대입했어요. 말 그대로 이 해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도 표준은 산출할 수 있으니까 하고 미가입한 해의 표준 수학량의 값을 적용했어요. 사실 그게 조금 더 맞지 않아요? 좀 더 합리적이잖아요. 그쵸? 근데 바뀌었어요. 바뀐 지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오류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네, 바뀐 지 꽤 오래됐습니다. 가입한 해의 표준 수학량의 평균값을 미가입한 해에 적용합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게 뭐 맞냐 그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다? 그럼 이제 미가입한 해는 아무것도 안 쓰는구나. 미가입한 해의 데이터는 우리한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뭐 가입한 해 것을 왜 미가입한 해에 적용하지? 이건 우리는 신경 쓸 거 없어요. 네. 미가입한 해의 것은 아무것도 안 쓴다. 좋아요. 그럼 뭐 A하고 B 구하는 건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왜 보정을 하죠? 이거 제가 보정하는 거다 기억나시죠? 보정하는 거다. 보정을 뭘로 해요? B. 이 B가 그대로 오죠. 네. 표준 수학량의 평균값. 가입한 해 표준 수학량의 평균값으로 보정하네요. 또 올해 24년도. 24년도에 가입한 해, 가입 예정인 해에 표준 수학량으로 보정을 하네요. 과거 평균값에 대한 올해의 값으로 보정하네요. 왜 보정을 할까요? 제가 살짝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크고 작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작은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아까 표준 수학량표 기억하시죠? 뭐가 작용하죠? 품종이라든지 재배 방식이라든지 수령 등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쵸? 아까 봤더니 품종도 뭐 1그룹, 2그룹, 3그룹 표준 수학량이 달랐죠. 수령에 따라서 막 1.5배 막 이렇게 차이가 났죠. 그쵸? 여러분 만약에 어떤 농지가 품종을 싹 갈아엎었어요. 다른 품종으로. 아니면 수령이 이렇게 증가할수록 당연히 표준적인 수확량도 증가하겠죠? 과수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성곽이 같잖아요. 수령이 증가하면 증가해요. 수확량이 증가하면 표준적인 수확량도 증가하는 거죠. 그 수확량의 표준도. 즉 만약에 어떤 농지가 품종을 싹 바꿨거나 그러긴 쉽지 않지만 나무 막 몇십 년씩 있잖아요. 만약에 그랬거나 수령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수확량이 증가하거나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되면 그 농지의 수확량도 달라지고 뭐가 바뀌면 품종 수령이 바뀌어지면 아까 그 표준 수확량표 당연히 표준 수확량도 달라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1번 품종 재배하다가 3번 품종 재배하고 수령이 2년이었는데 3년이 되고 그러면 표준 수확량도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 표에. 그러면 그 농지의 수확량, 표준 수확량이 달라지면 결과값이 모두 달라진다? 평년 수확량도 달라진다. 이 결과값인 평년 수확량도. 평년 수확량이 달라지면 달라질 수 있죠. 평년 수확량 약간씩 달라질 수 있지만 갑자기 확 달라진다면 그만큼 어떤 안정성이 없는 거예요. 평년 수확량은 우리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를 얘기했잖아요. 쓰임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좀 만들어주자. 그래서 과거의 평균값, 표준 수확량 평균값 대 올해의 가격, 올해의 표준 수확량으로 한번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작게 보면 농가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크게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의 입장에서는 평년 수확량이 그만큼 중요하고 개개의 농가에 그런 게 다 영향을 미치면 농작물 재해보험 전체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조금 불안정해지겠죠. 네. 그런 크고 작은 관점들이 있어요. 그런 게 또 다른 표현으로, 또 다른 양상으로 등장한 게 이런 식으로. 왜 그 해의 조사 수확량을 다 인정 안 하고 평년에 50하고 비교해서 큰 값으로 하느냐. 사고가 많아서 수확량이 확 떨어졌어요. 평년 수확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다 반영한다면. 그럼 피해율, 가입금액, 온갖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산출된 평년 수확량은 그 해 표준 수확량의 130% 한도로 한다. 이런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럼 피해율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뭐 이런 거. 보험 가입금액도, 보험료도 굉장히 커질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이런 한도를 두는 부분들. 보정을 하는 부분. 다 그런 이유예요. 지금 평년 착과량 하는데 평년 수확량을 제가 한참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린 평년 착과량을 한번 보고 그리고 평년 수확량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뭐 또 쉬울 것까지는 아니고요. 네. 평년 착과량, 착과, 기대하는 착과량이죠. 쓰임은 가입 수확량의 산정 및 똑같은 표현이 어디 있는데 똑같은 표현 어디 있죠? 가입 수확량의 산정 및 똑같은 표현 여기 있네요. 보험 가입 금액 결정 및 그쵸? 평착의 100% 평년 수확량은 50에서 100% 사이의 가입 수확량 결정하지만 얘는 무조건 100%예요. 적과 종료 전 보험사고 발생 시 이런 거 안 쓰면 감점입니다.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년 착과량 대비 적과 후 착과량 요 차이가 착과 감소량이잖아요. 그쵸? 그 얘기예요. 그 기준이 되는 착과량을 말한다. 수확감소보장에는 피해율의 기준이죠. 또는 수확감소량의 기준이 되는 거고 뭐 이런 거는 우리 뭐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쭉 읽어보시면 되고 자, 산출 방법을 한번 볼게요. 산출 방법은 가입 이력 여부로 구분된다. 즉 과거에 가입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올해 처음 가입하는 건지 처음 가입했대요. 처음 가입해요. 그러면 뭐 5년간 뭐 갖다 쓰려고 해도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쵸? 표준 수확량의 100% 표준 수확량은 아까 우리 표에서도 봤지만 다 산출돼 있죠? 거기에 이 농지 것을 그냥 적용해서 산출하면 되는데 적종은 굉장히 쉬워요. 적종의 표준 수확량은요. 수령별 표준 수확량. 근데 이제 수령별이라고는 하지만 여기 아까 보셨듯이 5년생일 때 일반 재배일 때 1번 품종 5년생일 때 일반 재배일 때 2번 품종 안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품재의 수가. 품종 재배 방식 수령이. 수령별 표준 수확량 예를 들어 10kg이래요. 예를 들어 곱하기 나무 수만 곱하면 돼요. 나무 수. 100주. 이게 끝이에요. 100주. 이렇게 해서 합산을 한 게 적종의 표준 수확량 산출식이에요. 저건 뭐 암기하실 거 없죠. 네. 간단해요. 그러니까 표준 수확량을 산출해서 나무 수만 곱하면 되니까 그 100%를 그 과수원의 평년 착과량 가입을 위한 그래서 아까 우리가 위에서 용도 본 것처럼 가입금액 그다음에 감수량 산정의 기준 이렇게 삼는 거죠. 네. 아 그렇구나. 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문제에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문제에 적용이 될까? 문제에서 보험금 구하라 싹 구했어요. 싹 구했어요. 이건 지금 평년 착과량이니까 이게 있어야 되겠지만 뭐 미보상 다 제시됐어요. 1과목 스타일의 문제는 다 제시됐죠. 착과 감소량을 구하려 했는데 아무래도 착과 감소량이 제시가 안 돼 있으면 우리가 구해야 되죠. 착과 감소량마저 제시되면 되게 좋은데 그럼 평착 마이너스 적착이니까 저가 착과량도 제시됐고 평년 착과량 어디 있지? 없네요. 어디서 찾아요? 표준 수확량이 제시돼 있으면 신규 가입인가?
아, 표준 수확량의 100%? 이해되시죠? 아니면 보험료 문제가 나왔어요. 보험료. 보험료를 구해야 되는데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거기에 막 적용하잖아요. 그쵸? 가입 금액이 없어요. 응? 뭐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니까. 가입 수확량이 없네요. 아, 평균 착가량이 100%니까. 평균 착가량 없네요. 신규 가입, 표준 수확량. 항상 문제에서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이해되시죠? 네. 생각을 하시면서 해야지 문제 풀 때 멈칫거리시지 않고 바로바로 적용을 하십니다. 자, 뭐 수확량 자료가 없는 경우 이거는 평균 수확량하고 똑같고요. 표준의 100%로 한다. 그러면 이제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어떻게 산출하는지 한번 볼게요.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식이 이렇게 돼 있죠. 식. 아까 식이랑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다? 여기만 다르다. 여기만 다르다. B분의 C가 아니라 D분의 C가 돼 있어요. D분의 C.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위에 보시면 다시 위로 넘어가서 보시면 평균 착과량은 어떻게 산출한대요? 한마디로 그냥 표현을 한다면 최근 5년 이내, 최근 5년, 과거 5년, 최근 5개년 똑같은 얘기예요. 올해부터 올해 가입한다 그러면 올해 전부터 5년 거슬러 올라가는 거. 요 용어 한번 담아두세요. 네. 가입한 이력이 있는 과수원은 최근 5개년에 적과 착과량 및 표준 수확량에 의해 괄호 넣기 이런 거 넣는 거예요. 네. 이게 평균 수확량이라면 뭐가 들어가죠? 수확량 및 표준 수확량에 의해, 수확량 및 표준 수확량에 의해 평균 수확량을 산출하며 좋아요. 그러면 적과 착과량 및 표준 수확량에 의해 평년 착과량을 산출한다. 그 식이 이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식이. 네. 한번 우리 천천히 볼게요. 아까 평년 수확량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식을 먼저 전 똑같이 쓸게요. 플러스 이게 왜 같은 식이지 하시는 분은 기초과정 보셔야 되세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그쵸? 과거 평균 적과 착과량을 평균 수확량은 똑같은 거잖아요. 과거 평균 수확량을 가입한에 적용하고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을 가입했던 해 표준 수확량의 평균을 미가입한 해에 적용하고 아까 그래서 우리는 가입한 해의 것들을 적용하기 때문에 둘 다 가입한 해의 것들만 쓰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은 애는 그냥 찍 거놓는다. 아무 쓸모 없다. 요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보정한다. 여기까지는 뭐 얘만 틀린 거 제외하고는 평년 수확량하고 똑같아요. 곱하기 자 보정을 D분의 C로 하네요. 식 자체에서 이게 달라지죠? 평년 수확량은 얘가 그대로 왔잖아요. 그쵸? 달라져요. 그리고 C도 평년 수확량의 경우에는 가입한인의 표준 수확량이었지만 여기는 가입한인의 기준 표준 수확량이라 해요. 기준 표준 수확량 이 의미만 깨달으시면 되는데 그건 이따 자세하게 보시고 식 자체에서는 뭐 요거 외에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B 대신 D, C가 가입하는 애 기준 표준이라는 거 외에는 다 똑같아요. 평년 수확량하고. 자, 하나씩 볼게요. A 한번 볼까요? A. 과거 적과 착과량의 평균. 자, 예를 들어 19년도 똑같이 할게요. 20, 21, 22, 23. 자, 올해 24년도 가입을 위해서 평년 착과량을 산출하는 거예요. 가입한 애는 뭐가 제시돼 있다? 무조건 뭐가 제시돼 있다? 평년 수확량 아니고 여기서 이제 평년 착과량이겠죠. 이게 있어야 가입 수확량, 가입 금액 나오니까. 또 이 친구를 산출하기 위한 뭐가 제시돼 있다? 표준 수확량. 그쵸? 그 다음에 아까 평년 수확량에 뭐였어요? 조사 수확량이었죠? 여기는 적과 후 착과량. 여러분이 문제를 보시면 이런 데이터들이 제시가 돼 있어요. 평년 착과량 산출 문제에는. 이게 한 표로 나와 있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보시는 문제고 따로따로 띄어져 있는 문제들 우리 막 헷갈리게 만들려고 결국은
이거예요. 가입한 해, 미가입한 해, 이 데이터들. 됐죠? 자, 그러면 A값은 가입한 해, 가입하지 않은 해 퐁당퐁당 해볼게요. 이렇게 가입했다 해봐요. 5년 중에 3번, 과거 5년 중에 3번. 그러면 A값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적과 오차가량의 평균이죠. 이게 여기서 여러분 평년 수확량 A값하고 가장 큰 차이 있는 거예요. 아까 평년 수확량의 A값은 유사고니, 무사고니, 평년에 50이니, 뭐 조사 수확량 그대로 인정하니, 표준과 평년에 뭐 110% 큰 거 이걸 하니, 뭐 이런 게 복잡했잖아요. 그쵸? 아주 좋아요. 이 A값은 그런 거 없어요. 이 A값은 적과 오차가량, 만약에 1000, 여기 뭐 1100, 여기 뭐 1200, 가입한 해, 가입하지 않은 애는 제가 그냥 찍 근다 그랬잖아요. 가입한 해 적과 오차가량의 평균값, 다른 거 없어요. 유사고, 무사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가입한 해 A, 적과 오차가량 나누기 3 평균값 끝. 얼마나 편해요. 그쵸? 이게 끝. 근데 제가 작년에 9회 농구먼 이론서 나오면서 아, 인생은 공평하구나. 이걸 느꼈어요. 여기에서. 왜냐고요? 기존에는 이건 너무 편했어.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니까 뭐 따질 것도 없고 실수할 것도 없고. 근데 변경사항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과거 적과 오차가량, 즉 A값을 산출할 때 이거 아까 A 평균값이 큰 A잖아요. 그쵸? 이 A, 그 해의 적과 오차가량을 산출할 때 연도별 적과 오차가량을 인정하되, 아까 1000이었죠. 1000이면 그대로 1000 인정하되, 즉 유사고 무사고 뭐 평년에 50으로 자르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인정하되, 21년 적과 오차가량부터는 21년도의 A값부터는 상한을 적용하래요. 약간 편했는데, 그쵸? 기존까지는. 평년 수확량이 과거 수확량처럼 뭐 없어서 편하다 했더니 역시 공평하게 뭐가 하나 등장했어요. 그쵸? 새로 등장한 거예요. 새로 등장한 거. 상한, 그 해 평년 착가량의 위로 300, 아래로 30. 잘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적과 착가량이 그 해 평년 착가량이 300을 넘어간다? 인정 못해. 300으로 인정한다. 30보다 적다? 인정 못해. 30으로 인정한다. 왜 이렇다는 거예요? 왜? 제가 아까 왜 보정하는지, 왜 뭐가 확확 바뀌면 안 되는지 같은 맥락인 거예요. 만약에 거대재해가 발생했어요. 평년 착과량이 1000인데 거대재해가 발생해서 적과 착과량이 아주 극단적으로 10 나왔다고 쳐보자고요. 이거 그대로 반영하면 그 농가의 모든 데이터가 출렁거려요. 그럼 보험금부터 가입금액부터 다 바뀌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농가 전체에 이렇다고 생각하면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자체가 출렁거려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적종에서도 적어도 이 정도의 상하는 두자. 자, 그해 평년 착가량이 1000이었어요. 사실 이거는 좀 그래요. 이거는 거대재해가 있을 때 가능하다 쳐도 그해 평년 착가량이 적과 착가량이 평년 착 기대했던 것보다 300배나 더, 글쎄요. 그거는 뭐 가능하다 치자고요. 만약에 3500이 그의 평년이 1000이었는데 3500이 더 열렸어요.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3000으로 하자. 이것도 안 된다. 300으로 하자. 이해되시죠? 상한.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21년도부터는요. 적과 착가량이 평년 착가량의 300%와 평년 착가량의 30% 요 중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간값. 이해되시죠? 네. 왜 한도를 두는지. 근데 이제 왜 21년도부터냐고요? 새로 등장했으니까. 만약에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과거 5개년 계산하면
21, 2, 3, 4, 5 되겠네요. 26년도부터는 이제 전체 다 과거 5개년에 다 적용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바뀌겠죠. 네. 자, 인생은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전에는 그냥 평균값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상한, 뭐의 상한? 그해 평년 수확량이 언제부터? 21년부터. 자, 21년 저가 착가량이 1100인데 그해 평년 착가량이 1000이에요.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300에서 3000 사이에 들어오잖아요. 자, 23년도 저가 착가량이 1200인데 그해 평년 착가량이 예를 들어서 얼마라고? 5000이에요. 제가 크게 안 나봐요.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된다는 얘기. 이거 안 되고 1500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5000의 30%.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 어떻게 올라가요?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1021년도부터예요. 그 다음에 1100. 이건 오케이. 아, 이건 안 되는구나. 1500. 1200을 그대로 인정하면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나누기 3. 됐죠? 됐죠? 자, 근데 상한의 경우에는 어쩌고저쩌고 말이 또 있어요. 어디겠어요? 단 상한의 경우에는 자, 제가 아까 최근 5개년, 과거 5년 한번 용어 담아두세요 했었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계속 과거 5년간 아까도 최근 5개년. 여러분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24년에 가입한다. 24년 거슬러서 23, 22, 21, 20, 19 이게 최근 5개년이에요. 그쵸? 이거는 정해진 용어라고요. 정해진 과거 5년 하면 아 여기부터 여기 정해진 거라고요. 그쵸? 갑자기 왜 여기에 제가 집중을 하냐면 자 한번 보세요. 상한의 경우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걸 어떻게? 가입 당해를 포함하여 지금 24년도 가입 당해를 포함하여 과거 5개년 중 아 그러면 24년 포함해서 과거 5개년은 이건 정해진 거니까 총 6년의 데이터. 그중 3번 이상 가입하면 상한을 따져라. 1번. 자, 2번. 아니요. 가입 당해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과거 5개년은 그거 아니고 그냥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년치의 데이터 중에 3번 이상 가입. 이게 2번. 1번, 2번 여러분 어떤 거 같으세요? 이 표현이. 저 모르겠어요. 농구원 이론서 24년도 나올 때 이거 확실하게 정해줘야 돼요. 시중에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당해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5개년의 데이터 중 3번 이상. 그것도 일리 있고요. 왜냐? 지금까지 보통 6년간의 데이터를 쓴 적은 없거든요. 근데 과거 5개년. 그러면 여기에 과거 5년이랑 이거랑은 아예 다른 의미가 되잖아요. 그쵸? 이게 같은 의미로 본다면 총 6년간의 데이터가 되는 거고 그 중에 3번 이상. 이거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무슨 함정 문제 낸다면 또 시끌시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단 체크. 됐죠? 네. 자, 그러면 A값은 이제 해결됐어요. A값.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지만 요거 상한 21년부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부터 어떤 그 평년 착과량 문제를 만나셨을 땐 미가입한의 데이터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쓴다. 아무것도 안 쓴다. 이거 헷갈리지 말아라. 또 하나 찍 그어놓고 또 하나 더 그어 놓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 놓으셔야죠. 저거 안 해놔도 나는 실수 안 할 거야. 100% 난 실수 안 해. 이러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요. 실수 비일비재합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거죠. 체크를 해놔야 돼요. 우리는. 미가입한에 그어놓고 평착이 다음 21년도. 이해되시죠? 네. 오케이. A값 해결됐고요. 그럼 B 볼까요? B는 뭐 하나도 어렵지 않죠. 자, 가입 한 해의 데이터만 표준이 뭐 1500 나누기 3 끝.
B에 대입. 그래서 미가입한에 5분의 2에 대입.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린 뭐만 남았어요? D하고 C만 남았네요. D하고 C. 보정을 하는데 뭔가 좀 다르고, 그리고 저 D하고 C는 과연 뭘까? 과연 뭘까? 여러분 이거 좀 깨끗하게 좀 지워놓고 할게요. D하고 C는 뭘까? 봤더니 C, D. 가입하는 애 기준 표준 수학량이래요. C는 가입하는 해 기준 표준 수학량, D는 과거 5개년의 기준 표준 수학량의 평균값. 그러니까 아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가입했던 애면 D가 있대요. 3번 가입했으면 D가 각 해의 기준 표준 수학량이 있대요. 그 평균값, 이게 D래요. 그리고 24년에 가입하면 24년도에 가입하는 애의 기준 표준 수학량, 이건 평균값 아니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기준 표준 수학량이 뭐죠? 일단 개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어려울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표준 수학량의 기준, 표준 수학량의 기준. 뭐의 기준요? 표준 수학량이. 이렇게 저거 개념 잡기 어려우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표준 수학량들이 있어요. 기준이 있다라는 건 우리 학생 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쭉 줄 세워놓고 기준 하면 가운데 손 들었잖아요. 그쵸? 기준이 있다라는 건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개 중에 기준을 세운 거예요. 됐죠? 표준 수학량이 여러 개 있나 보구나. 자, 근데 잊지 마셔야 되는 건 표준 수학량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개가 아니라 표준 수학량? 우리 학교 다닐 때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가시면 반장들이 있죠. 반장들. 반장들 중에 회장이에요. 반장들 중에 회장 한 명 뽑듯. 감 잡히셨죠? 기준 표준 수학량? 표준 수학량의 기준 반장들 중에 회장 한 명 뽑는 거구나. 그 회장이 기준 표준 수학량이에요. 자, 그러면 오케이, 알겠어. 기준 표준 수학량이 뭔지 감은 잡았는데 왜? 종합과수에서는 그냥 곱하기 B분의 C였잖아요. 수학감소부장에서는. 종합과수도 수학감소부장 가시면 품종, 수령별로 표준 수학량이 쫙 있어요. 우리 아까 그 표 봤듯이 적종은 재배 방식까지 적용이 됐지만 단감 떫은감은 적용 안 했었고, 종합과수도 표준 수학량 쫙 산출돼 있어요. 근데 왜 종합과수는 기준 표준 수학량 안 하고 그냥 표준 수학량의 과거 평균값, 가입연도의 표준 수학량으로 했으면서 왜 적종은 갑자기 난데없이 기준 하냐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기준이 있다. 여러 개가 있다. 자, 품종, 이거 여러 번 쓰네요. 품종, 수령, 재배 방식. 아까 1번 품종에 따라 표준 수학량이 있었고 2번 품종에 따라, 3번 품종에 따라 쫙 있었죠. 근데 그 중에 기준을 정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홍로를 좋아하고 사과, 어떤 사람은 부사를 좋아해요. 이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여기서 기준을 정해요? 지금 뭐의 기준? 표준 수학량, 수학량의 표준적인 것의 기준. 아니, 홍로는 주당 100개가, 예를 들어 100개가 표준적인 수학량이다. 부사는 주당 120개가 표준적인 수학량이다. 이건 이 친구들의 각각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홍로를 좋아하고 저 친구는 부사를 좋아해요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중에 기준을 정할 수가 없어요. 품종의 특성이지. 이해되시죠? 품종에서는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자, 수령. 우리 아까 표준 수학량 표 떠올려 보세요. 5년생일 때하고 6년생일 때하고, 아니 그냥 수령이 많아지면서 수학량도 증가한 거예요. 나중 되면 이렇게 많아지다가 이렇게 감소해요. 수령이 많아지면서 감소한 거예요. 수령의 특성이지. 자, 어떤 수령께 기준입니다. 아니, 기준에 못 미치면 그러면 뭐 잘못된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쵸? 수령에 따라서도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감 잡으셨어요? 제가 기초부터
틈틈이 적종은 재배 방식이 적용되고요. 종합가수는 품종 수령이 적용됩니다. 물론 일부 품목은 일부 품목은 수령만 이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재배 방식이 적용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종합과수, 과실 쪽에서는요. 이들 중에 기준을 뭐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내 입맛, 제 입맛 다른 거고 어린애랑 청장년이랑 노년이랑 다른 거고 그 중에 어떻게 기준을 정하냐고.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다 보니 그냥 표준 수확량 평균으로 과거 평균 값을 올해 값으로 보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적종은 아까 우리 표준 수확량 표에서 사과 일반 재배 방식이 있었고 옆에 밀식 반밀식이 있었다. 배 밀식 반밀식이 있고 소식 재배가 있다. 제가 소식 재배 막 이렇게 가지가 뻗어나가니까 더 듬성듬성 일반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심는 거다. 기억나시죠? 재배 방식에 따라서 수확량이 달라요. 아까 우리 예시로는 일반 재배, 소식 재배를 봤지만 재배 방식에 따라서 주당, 면적당 달라요. 왜 주당, 면적당으로 산출했겠어요? 자, 일반 재배예요? 이건 뭐 관련 없는 얘기긴 하지만 일반 재배예요? 영양분을 더 많이 받죠. 촘촘히 씹은 것보다. 그러니까 주당 수확량이 더 높아요. 그런데 면적 단위로 하잖아요? 그러면 더 촘촘히 심은 밀식이 수확량이 더 많아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일반이든 밀식이든 반밀식이든 재배 방식에 따라서 수확량이 다르고 표준적인 수확량도 다른 거예요. 재배 방식에 따라서 표준적인 수확량, 스탠다드한 수확량이 다르구나. 즉 표준 수확량이 여러 개가 있구나. 근데 그 중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게 가능하구나. 이건 가능하잖아요. 자, 밀식, 반밀식, 일반 재배 중에서요. 뭐 다 다른데 이 중에 일반을 기준으로 할게. 이건 가능하잖아요. 홍로하고 부사 중에 기준, 3년생과 30년생의 기준 이건 불가능하지만 재배 방식에 따라서는 여러 재배 방식 중에 자, 이걸 기준으로 할게요. 이걸 기준으로 밀식은 반밀식은 뭐 높다 낮다 이게 가능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적종은 재배 방식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표준 수확량이 여러 개가 있고 일반 표준, 밀식 표준, 반밀식 표준이 있고 그 중에 대빵을 뽑는 거예요. 회장을 뽑는 거예요. 얘 표준, 얘 표준, 얘 표준. 일반 재배일 때의 표준, 밀식, 반밀식일 때의 표준, 반장들 중에서 회장, 그래도 기준이 뭘까? 이걸 뽑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종합가수는 왜 B분의 C, 왜 기준 표준이 없지? 재배 방식이 없기 때문에, 기준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적종은 왜 D분의 C, 왜 기준 표준이 있지? 재배 방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거고요. 그럼 왜 이걸로 보정하는지는 나오죠. 표준 수확량이 여러 개인데 뭘로 보정할 거냐고요. 여러 표준 수확량 중에 뭘로 보정할 거냐고. 뭘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하자. 표준 중에 표준, 표준의 왕. 킹 오브 스탠더드.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D분의 C가 나오는 거예요. 기준 표준이 무엇이고 왜 기준 표준이 왜 적종에만 있고 왜 그것으로 보정하는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를 조금 깨끗이 하고 여러분 해설 노트 다시 보실게요. 아까 우리 표준 수확량 표. 표준 수확량은 도구일 뿐이라면서 제가 그냥 자, 사과 볼까요? 사과. 이건 일반 재배 표준 수확량. 근데 밀식도 반밀식도 이런 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사과는 밀식 표준이 있고 반밀식 표준이 있고 일반 표준이 있구나. 각각의 반장들이에요. 네. 밀식에 여러 수확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밀식도 여러 수확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표준, 각각의 반장들. 자, 그 중에 대빵 회장을 뭘로 할 것인가? 일반 재배로 하래요. 일반 재배일 때 표준 수확량을요. 사과라는 전체 품목의 가장 기준, 스탠더드, 킹 오브 스탠더드로 하래요. 이해되시죠?
자, 배는요. 재배 방식이 밀식, 반밀식, 소식이 있구나. 그러면 각각의 표준이 있어요. 각각 반장들이 있어요. 밀식의 반장, 반밀식의 반장, 소식의 반장이 있는데 그 중에 소식 재배 일대의 표준을 배라는 품목 전체의 최고 기준으로 칠해요. 자잘한 반장 중에 최고 회장, 배의 회장은 소식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단감, 떫은감은요. 우리 내 품목이니까. 떫은 뭐 하려니까. 제가 아까 뭐가 없다? 재배 방식이 없다. 같은 적종인데 단감, 떫은감은요. 재배 방식을 분류하지 않아요. 그냥 품종 수령에 따라서 이런 품종은요. 수령은요.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하지? 아까 제가 품종은 수령은 어떤 기준을 정할 수가 없다. 그냥 각각의 특성에 따른 것뿐이다. 아니 서천을 기준으로 하려 했더니 송본조생이 네가 뭔데? 이럴 수 있잖아요. 6년을 기준으로 하려 했더니 5년이 지금 어리다 무시하는 거 이럴 수 있잖아요. 안 돼요. 그럼 단감, 떫은감은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거를 우리 농금원 이론서에서는 아주 어렵게 뭐라고 써있냐면 표준 수확량의 표준 수확량 표의 표준 수확량을 사용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표준 수확량을 사용해라. 이게 뭔 얘기예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각각의 표준 수확량이 그게 그냥 니들이 기준해. 니들이 각자의 기준해. 그거예요. 만약에 우리 과수원이 서천을 재배해요? 서천의 표준 수확량 네가 기준이야.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기준. 이해되시죠? 자, 그럼 농금원 이론서 한번 봐볼게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 봤더니 기준 표준 수확량 사과는 각각의 표준 중에서 일반 재배가 짱, 배는 각각 밀식, 반밀식, 소식 재배의 표준 중에서 소식이 짱. 얘가 전체 내 밑으로 다 모여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잡으세요. 소식이 내 밑으로 다 모여, 일반이 내 밑으로 다 모여 이거예요. 단감, 떫은감은 내 밑으로 모여 하랬더니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그래서 회장 세우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거 그냥 암기하시려 보면 나중에 계속 공부하시면서 왜 이러지 이런 게 생겨요. 됐죠? 자, 우리 지금 계속 곱하기 D분의 C 첫 번째 기준이 뭔지, 왜 종합과수에는 없고 적종에만 있는지, 왜 이것으로 보정하는지, 여러 개니까 이것으로 보정하는구나.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계산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C에는 뭐가 오면 돼요? 가입연도에 기준 표준 수확량. 여기 있잖아요. 가입연도에 기준 표준 수확량. 자, 그러면 내 과수원이 밀식재배예요. 내 과수원은 지금 밀식재배예요. 문제에 출제된 내 과수원 밀식재배인데 2024년도 기준으로 지금 사과 품목이고 나무 수령이 예를 들어 10년생이에요. 그리고 밀식재배예요. 문제에 출제된 과수원이. 하지만 C에는 뭐가 온다? 곱하기 어디 갔어요? 곱하기 여기 있네요. D분의 C 할 때 C는 뭐가 온다? 내 과수원 상관없어요. 그냥 10년생 일반 재배. 아까 표준 수확량 표 떠올려보세요. 10년생 일반 재배. 그러니까 일반 재배 수령 10년생. 여기 오는 거예요. C. 내 과수원이 반밀식이에요. 반밀식. 24년 가입연도 기준 9년생이에요. 상관없어요. 반밀식 상관없어요. 일반 재배 방식 표준 수확량 9년생. 일반 재배 방식 9년생의 표준 수확량이 C에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내 과수원이 일반 재배예요. C에는 뭐가 온다? 그냥 내 과수원의 표준 수확량이 온다. 왜? 일반 재배인데 일반 재배의 표준 수확량이라면서요. 가입연도에. 내 과수원이 올해 일반 재배인데 24년도에 8년생이에요. 일반 재배 방식 8년생의 표준 수확량. 그냥 내 과수원의 표준 수확량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게 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D값만 알면 되겠네요. D값. 가입한 해들의 기준 표준의 평균. 자, 가입한 해들의 기준 표준의 평균.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자, 가입한 해, 19년도, 20, 21, 22, 23, 과거 5년도, 지금 24년도 가입하려 해요.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사관대, 제 과수원이 밀식이고요. 가입한 해가 뭐 10년생이라 해볼게요. 아까처럼 10년생, 가입한 해 24년도가. 여러분, 그럼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여기 10년생, 9년생, 8, 7, 6, 5년생. 나무 수령을 먼저 써놓으세요. 그래서 아까 C 값은 뭐가 온다고요? D분의 C에서 C? 10년생, 가입한 해, 일반 재배 방식 10년생의 표준 수확량 C. 자, 그러면 19년도에 가입했다 쳐요. 20년도 퐁당퐁당으로 아까처럼 가입했다 쳐요. 이렇게 가입했어요. 가입하지 않으면 그냥 찍 그어놓고. 자, 19년도에 D는 뭐가 와요? 내 과수원이 아무리 밀식이든 반밀식이든 뭐든 간에 19년도에 D는 일반 재배 5년생의 표준 수확량. 그게 D예요. 21년도에 D 값은 내 과수원은 밀식이나 반밀식이지만 일반 재배 방식 7년생의 표준 수확량. 그게 21년도의 D 값이에요. 자, 23년도는 내 과수원이 밀식이든 반밀식이든 9년생, 즉 일반 재배 9년생의 표준 수확량. 그게 D예요. 나누기 3. 이게 최종 D값.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만약에 내 과수원이 밀식이나 반밀식이 아니라 일반이에요. 아까랑 똑같죠? 자, 일반 5년생 표준 수확량. 기준 표준. 일반 7년생 표준 수확량. 그게 그 해의 기준 표준. 일반 9년생 표준 수확량. 그게 23년도의 기준 표준. 그 결과값이 D. 자, 그렇다면 여기서 뭐가 되죠? 만약에 내 과수원이 일반 재배라면 D 이퀄 B겠네요. 아니, 일반 5년생의 표준 수확량이라면서요. 그게 그의 기준 표준이라면서요. 그거 B이기도 했잖아요. 일반 9년생의 표준 수확량이라면서요. 그거 B이기도 했잖아요. 즉, 일반 재배의 경우에는 B와 D가 같아요. 스몰 D와 스몰 B가 같아요. 스몰 C와 가입년도의 C가 같아요. 가입년도의 표준 수확량과 기준 표준 수확량, 각 해의 표준 수확량과 기준 표준 수확량, 그 결과값이 일반 재배일 땐 같아요. 하지만 밀식, 반밀식일 경우엔 아까 보셨지만 다르죠. 이해되시죠? 배도 마찬가지. 내 과수원이 밀식, 반밀식이에요. 자, 7년생일 때 소식재배의 표준 수확량, 소식재배 7년생의 표준 수확량, 소식 7년 표준 수확량, 이게 여러분 더 읽으실 거예요. 그게 그 해의 기준 표준이에요. 소식 9년생의 표준 수확량, 그게 그 해의 기준 표준.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과수원이 소식재배 과수원이라면 똑같죠. B와 D가 같고 결과값이 같고 이게 같아요. 근데 밀식, 반밀식이라면 다른 거죠. 이게 문제풀이 팁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있잖아요. 단감, 떫은감. 단떫은 아예 기준이 없다 그랬잖아요. 기준이 없는데 그거를 복잡하게 공식은 그대로 해놓고 표준 수확량 비표를 그 수확량을 사용하세요. 그럼 이거 그냥 B 해도 되는 거예요.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D분의 C 할 때 평년 수확량처럼 그대로 와도 되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없어요 하지 않고 그냥 표준 수확량 표를 그 수확량 그대로 사용하세요 한 거죠. 자, 문제풀이 팁. 자, 사과, 일반, 배, 소식, 단떨 이 친구들은요.
B 이퀄 D예요. 스몰이든 대문자든. 사과, 배, 밀식, 반밀식은 달라요. 같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문제 딱 이거 보시면 D를 따로 계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셨죠? 네. 오케이. 하나만 더 보면 돼요. 하나만. 뭐냐? 자, 만약에 이 과수원이 밀식재배예요. 사과인데, 사과만 이래요. 사과만. 밀식재배. 밀식재배인데, 이걸 깨끗이 해놓고 아예 새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헷갈리시니까. 이 과수원이 사과를 재배하는 밀식재배인데, 밀식재배 방법으로 19, 20, 21, 22, 23, 24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24년도가 8년생이래요. 나무가 8년생. 그러면 나무 수령 먼저 써놓는 거예요. 7, 6, 5, 4, 3. 이따 인수제한 하겠지만 3년 이상이면 가입 가능해요. 밀식은. 반밀식은 4년부터 가입 가능하고. 좋아요. 그러면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이렇게 해볼게요. 19년도 3년생일 때의 기준 표준 수확량은 일반 재배 3년생의 표준 수확량이 오면 돼요. 20년도 4년생 기준 표준 수확량은 일반 재배 4년생의 표준 수확량이 오면 돼요. 내 과수원은 밀식이지만 기준은 일반이에요. 다 일반 밑으로 해쳐 모여요. 자, 22년도 6년생의 기준 표준 수확량은 일반 6년생의 표준 수확량이 오면 돼요. 그쵸?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사과는요. 밀식은 3년생부터, 반밀식은 4년생부터, 일반은 5년부터 가입이 가능해요. 아까 표준 수확량 표도 일반 재배 5년생부터 표준 수확량이 있어요. 즉 일반 재배는요 5년생 밑에 데이터가 없어요. 3년, 4년생 데이터가 없어요. 표준 수확량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얘는 어떻게 하냐고요. 3년, 4년생일 때 3년생 일반 재배 표준 수확량, 일반 재배 4년생 표준 수확량이 와야 되는데 없대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5년생 표준 수확량, 이건 따로 제시가 될 거예요. 5년생 표준 수확량 값을 50%만, 3년생은 75%만 적용하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일반 5년생부터 자료가 있으니까 적용하자. 사과만 이래요. 왜요? 배는 밀식이든 반밀식이든 소식재배든 3년생이면 무조건 다 가입해요. 재배 방식에 따라 수령이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단감 떫은 감은 아예 그냥 5년생부터고 재배 방식도 없고 사과만 저렇게 돼요. 자, 그러면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구회 시험에서 굉장한 문제가 됐죠. 6번 문제. 여기 보시면 과거 기준 표준 수확량의 적용 비율 대상 품목 사과만 3년생 50, 4년생 50인데 기준 표준은 일반 재배에 나와 있어요. 근데 뭐에 50, 뭐에 75냐고요. 5년생의 50%, 가장 가까이에 있는 5년생의 75%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아마 이번 시험 9회 끝나고 나서 농구먼 이론서 쓰셨던 분들 화들짝 놀랐을 거예요. 사실 그 전에 재해보험 사업자 이렇게 그냥 돼 있는 거 갖다 그냥 복사하기 붙여서 해서 그런데 시험으로 이걸 출제를 했더니 아니 뭐에 50, 뭐에 75가 이론서에도 없고 문제 조건에도 없는데 이거 그럼 평균 수확량 자체 기준 표준이 안 나오니까 이때에 기준이 없잖아요. 뭐에 50, 뭐에 75 그게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평균 착가량 나올 수 없고 문제를 못 푼다. 15점짜리 문제였거든요. 아무것도 안 쓰신 분도 15점 다 받으셨어요. 아마 이걸 계기로 여기 일반 5년생이라는 말이 이제 추가가 돼야 할 겁니다. 근데 그럼 이게 맞냐고요? 맞아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 이 유사한 게 가축에도 있죠. 갑자기 생각났는데 여러분.
헷갈리시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 송아지 연령 구할 때 그런 게 나옵니다. 네. 그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자, 이 내용이 그 내용이다. 그 내용이다. 네. 지금까지 아주 복잡하게 여러분 보셨고요. 우리 해설 노트 제가 하다 보니 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표로 보셔야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테니 요거는 평년 착과량과 평년 수확량 비교는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읽어보시고 자, 한번 보실까요? 이거. 이 표 한번 봐보세요. 평년 착과량을 산출하려면 무조건 적착, 죄송합니다. 적착, 그 해의 표준 수확량, 우리 이론서에는 아까 적과 착과량과 표준 수확량에 의해 하지만 가입했던 해라면 평착이 무조건 있고 그리고 사실 기준 표준 수확량도 필요한 거예요. 공식에 따르면. 이론서에는 요거에 의해 산출한다 돼 있지만 이 4개가 사실상 작용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4개가 사과라면 뭐다? 일반 재배의 표준 수확량. 그쵸? 네. 자, 문제를 맞닥뜨리면 일단 가입하지 않은 애는 찍 거나요. 가입하지 않은 애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의무조사인데 적착조사 안 했잖아요. 평착이 제시 안 돼 있잖아요. 가입하지 않은 애 찍 그어 놓으시고 또 하나 그어 놔야 되는 거 21년도. 상한 따져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2년생은 왜냐고요? 과거 5개년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악하게 우리한테 6개년 데이터를 주면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위부터 하면 안 되니까요. 그쵸? 따질 거 다 해놓고 표시할 거 해놓고. 자, 이 과수원 봤더니 24년도에 8년생 밀식이네요. 네. 여기가 8년생이래요. 여러분 무조건 이거 데이터 문제에 이거 안 써 있어요. 나무수령 안 써 있어요. 친절하게 기준 표준 수확량 이렇게 안 적혀져 있어요. 실제 문제에는 나무수령 안 써 있으니까 여러분이 써 놓으셔야 되고 왜? 일반 그때의 기준 표준을 갖다 써야 되니까. 기준 표준 수확량 따로 이렇게 제시돼 있으면 너무 고마운 거고요. 이렇게 제시 안 돼 있고 밑에 어딘가에 일반 재배 표준 수확량표가 적혀 있어요. 거기서 갖다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A값 어떻게 돼요? A값 800, 900, 1300. 근데 왜 480이지? 아, 21년도부터 따지라 그랬지? 그 해 평년 착과량의 30에서 300. 오케이. 안 되네요. 480. 하한. 상한. 가입 당일 포함해 6개년이든 5개년이든 3번 이상 가입했죠? 이런 식으로 논란 없게 나와야 할 겁니다. 네. 그러면 A값. 금방 나오잖아요? 평년 수확량의 과거 수확량하고 비교 한번 해봤고요. 자, B값. B값은 그냥 가입한 해 표준 수확량. 쭉 1000, 1200, 1100, 1600. 자, 가입 안 한 애 건 아무것도 안 써요. 아까 제가 배경 스토리도 얘기해드렸어요. 네, 오케이. 자, 표준 수확량표 이렇게 쭉 봤고요. 그다음에 기준 표준 수확량.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데 재배 방식에 따라 표준 수확량 여러 가지 있을 때 그중에 기준을 뽑는 거더라. 사과는 일반, 배는 소식, 단감 떫은감은 이거는 즉 기준이 없다는 말이나 똑같다. 즉 B 이퀄 D라는 말이다. 배, 소식, 사과, 일반도 B 이퀄 D라는 얘기다. 오케이. 자, 일반 재배 볼까요? 5년부터 가입 가능하대요. 일반 표준, 그게 기준 표준이에요. 일반 5년의 표준이 기준 표준, 일반 6년의 표준이 기준 표준, 7년의 표준이 기준 표준, B가 D예요. 대문자 B가 대문자 B예요. 끝났죠? 근데 밀식 반밀식 볼까요? 밀식 반밀식. 자, 밀식 3년부터 가입 가능해요. 반밀식 4년부터 가입 가능해요. 표준 수확량이 다 있죠. 밀식 재배일 때 표준, 반밀식일 때 표준은 다 있는데 자, 기준 표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일단 나무가 6년생, 아까 나무부터 써놓으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무 수령부터 6년생. 얘는 그냥 자기의 표준이에요. 자기의 표준. 자, 기준 표준. 일반 6년생의 표준 수확량 1000. 5년생 자기의 표준이에요, 그냥. 기준 표준. 일반 5년생의 표준 수확량 900. 자, 4년생 자기 표준, 기준 표준. 일반 4년생 할랬더니 없어요. 4년생, 3년생은. 왜? 5년부터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없네. 그럼 어떡하지? 가장 가까이 있는 일반 5년생 900의 75%. 3년생 기준 표준. 일반 3년생에 할랬더니 없네.
그럼 어떡하지? 가장 가까이에 있는 900의 50%. 이해되시죠? 그러면 450, 675, 900, 1000 나누기 가입 횟수. 그게 D값. 됐습니다. 네. 산출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농구먼 이론서 1권 적종 부분은 여기서 끝이 나요. 1권에서 배우실 건 다 배우신 거예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응용하는지 우리 다음 강에서 문제풀이 해볼 겁니다. 다음 강에서. 근데 한참 뒤로 1권 뒤로 넘어가시면 보험 가입 기준하고 인수제한 목적물을 따로 이렇게 모든 보장 방식 한꺼번에 묶어놨죠.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시면 효율성 떨어져요. 인수제한하고 1과목하고 어떻게 연결지어서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보장 방식 할 때 같이 할게요. 자, 농구먼 이론서 한참 뒤로 넘어가셔야 돼요. 한참 뒤 230페이지 중반대 정도 보시면 일단 보험 가입 기준 그리고 쭉 모든 보장 방식 가입 기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인수제한 목적물이 있어요. 간단히 보고 갈게요. 네. 가입 기준 과수 전체에 해당하는 가입 기준이다 했는데 키워드는 이런 건 사실 뭐 괄호 넣기 그리고 인수 제한이 좀 응용해서 문제가 가능하죠. 키워드는 과수원 단위, 과수원 단위. 계약자 단위 아니에요. 계약자가 여러 A, B, C 과수원이 있으면 각각 과수원 단위로 물론 증권은 하나로 나오겠지만 네. 가입한다라는 얘기 뭐예요? 가입한다. 과수원 단위로 가입하고 그게 뭐예요? 과수원 단위로 가입금액, 과수원 단위로 보험료, 과수원 단위로 보험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개별 과수원당 최저 200만 원. 과수는 다 200만 원이에요. 과수는. 나중에 작물 쪽, 논밭작물 쪽 가시면 200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자, 단 하나의 리동, 하나의 리동 각각 가입금액 200만 원 미만의 두 개의 과수원은 하나의 과수원으로 취급하여 계약 가능하다. 좀 뭔 얘기예요, 저거? 자, 1번. 지금 같은 계약자 건데 동일 리동에 있어요. 1번 과수원 가입금액 산정했더니 150만 원. 2번 과수원 가입금액 산정했더니 180만 원. 각각 가입금액 200만 원 미만의 두 개의 과수원은 합쳐서 가입금액 얼마가 되죠? 330으로 하나의 과수원으로 가입 가능하다. 자, 근데 3번 100만 원. 안 된다는 거예요. 3개 안 돼요. 이 경우는 뭐 이렇게 하든 200이 넘으면 되니까 그쵸? 선택하겠죠. 3개 안 된다. 오케이. 자, 그럼 이런 경우는요. 여기 280이에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왜? 각각 가입금액 미만이어야 된대요. 각각. 얘 미만 아니잖아요. 200 초과하잖아요. 안 돼요. 저런 거 문제 나올 수 있죠. 네. 자, 과수원 구성 방법. 과수원이라 하면 이거 용어의 정의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기출 몇 번 됐었어요. 논밭작물 가시면 여기를 농지라 하면 똑같죠? 똑같아요. 네. 그리고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품목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종합 과세에 가는 거니까 그때 가셔서 하시고 자, 사과 품목의 경우 이거 새로 등장한 거죠? 알프스 오토메나 루비에스 등 미니 사과 품종은 가입이 안 된다? 아니에요. 별도 과수원으로 가입 처리한다. 과거에는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별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1번 과수원은 그냥 부사 품종이에요. 180만 원. 2번 과수원은 뭐 루비에스 품종이에요. 130만 원. 또 각각 가입금액 미만의 2개의 과수원이니까 310만 원으로 안 되는 거예요. 별도래잖아요. 그럼 둘 다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됐죠? 네. 대충 비가림 쭉 넘어가고요. 사실 적종원 가입 기준 뭐 별거 없어요. 네. 근데 우리 농구먼 이론서 구성을 보시면 이걸 묶어놓은 게 과연 맞는지 모르겠어요. 논밭작물 쭉 넘어가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보장 방식별로 묶어놓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수험생의 입장이고 책 쓰신 분은 또 그게 아닌가 보죠. 자, 쭉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시고 30페이지 중반 때 보시면 인수제한 목적물이 나옵니다. 인수심사에서. 네.
과수는 인수 제한 사실 간단하죠. 바짝물이 아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과수. 공통. 또 나와요. 이렇게 중복 계속됩니다. 품목이 혼식된 과수원. 품종 아니에요. 홍로, 부사 섞어 가능해요. 사과, 배 안 되는 거예요. 품목이 혼식되면 안 돼요. 근데 주력 품목의 결과 주수가 90% 이상이라면 사과하고 배를 하는데 이런 과수는 없겠지만 사과를 95%하고 배를 5% 심었어요. 사과만 인수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다만 사과가 아까 200만 원 이상 돼야 되겠죠. 그쵸? 뭐 통상적인 어쩌고저쩌고 이건 또 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도 나와 있지만 이거 안 되면 인수 제한한다. 인수 제한한다. 자, 추가된 거 한번 볼게요. 공통적인 건 나중에 한번 보시고 추가된 거. 여기 가식되어 있는 거 이거는 과수 쪽에만 있습니다. 나무 일단 가식하는 거 나무. 과수 쪽에만 있고 또 하나 여기. 하나의 과수원에 식재된 나무 중 일부만 가입하는 거 안 돼요. 요거 좀 현찮은 나무들만 가입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단 여기서 예외가 있죠. 감귤은 가능해요. 감귤. 아무거나 가능한 게 아니고 해거리가 예상되는 나무. 올해는 경영 결과 올해는 좀 적게 열릴 것 같아. 이건 제외하는 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가입 안 해주는 게 땡큐죠. 네. 공통적인 건 나중에 이제 저랑 정리하시고 과수 4종. 자, 인수 제한. 이런 거는 문제 응용 가능합니다. 이런 거는. 네. 예를 들어 나무 특약을 하는데 인수 제한 미만. 이때의 나무 제외하고 가입 금액 설정하고 실제 결과 주수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3, 4, 5년. 배는 3년. 하지만 우리 여기 속으로 밀식, 반밀식, 소식 다 3년이구나. 이거. 네. 그다음에 단떨분 5년. 자, 근데 수령은 나무의 나이를 말하며 과수원에 식재된 해를 1년으로 한다. 자, 어떤 문제에 3년생 묘목을 지금 식재한 지 4년 차래요. 몇 살? 이거 몇 살이에요? 식재된 해를 1년. 이게 4년이에요. 4년. 4살, 4살. 자, 근데 얘가 일반 재배로 가입한대요. 사과. 돼야 안 돼요. 사과 5년부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히려 보상하는 손해랑 이런 인수제한 받고 와서 내면은 생각을 평소에 안 하셨기 때문에 되게 당황해 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네.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자, 그리고 또 추가된 게 여기 있습니다. 이게 9회 이론서부터 추가가 된 건데, 원래 기존에는 4가지 다 노지 재배 아니면 다 불가능했어요. 시설 재배 원래 불가능했어요. 원래 인수 제한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등장했어요. 저 일소는 보장 안 받을게요 하면 시설 재배 가능하대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시설이 있으면 햇빛을 차단해서 원래 일소 괜찮을 것 같은데, 그쵸? 아니에요. 원래 일소는 폭염으로 인해가 맞지만 일소 피해를 시설에는 온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환기를 그래서 많이 시켜주잖아요. 근데 이 폭염, 온도, 고온이 일소를 굉장히 많이 유발한대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시설? 안 돼. 근데 나 일소 안 받을게요. 그럼 뭐,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서 조건, 이거 새로 등장한 겁니다, 이거. 또 하나 새로 등장한 거, 원래 연구 이런 거 안 돼요. 연구, 판매 목적이 아닌 건 안 돼요, 원래. 모든 품목 전부. 근데 200만 원 이상 출하, 판대요. 200만 원 이상은 팔게요. 오케이. 됐죠? 네. 가로수 형태 이것도 등장한 거. 네. 저 정도가 새로 등장한 거니까 꼭 암기를 해 놓으시고요. 정리 한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네. 가입 기준 무조건 각각 200만 원 단서 동일 리이동 아까처럼 응용하는 거 기억하시고 여기 예시 한번 해놨습니다. 알프소트메 루비에스 안 되는 게 아니고 별도 가입. 이거랑 헷갈리시는 게 여러분 나중에 인삼 가시면 인삼 피해를 입은 면적 자기 부담 비율 미만의 피해를 입은 면적 안 되는 게 아니라 제하고 가능한 거예요. 제하고. 그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자, 인수제한 목적물은 암기 대상이죠. 물론 나무 수령 같은 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거.
과수 공통이에요. 적종이든 종합 과수든 우리 몰라서 못 쓰는 거 없어요. 몰라서 못 쓰는 거 없어요. 이렇게 그 해당 품목에만 있는 거는 암기가 오히려 쉬워요. 뭐 알프스 오토메니, 루비에슨 이런 건 다 암기하시는데 공통적으로 인수 제한 적용되는 거. 포도든 밤이든 사과든. 자, 금원령이 내렸대요. 금원령 조선시대인가 봐요. 일단 금액에 관해 나와 있어요. 품목이 혼식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금원령이 내려서 통감이, 통감 나쁜 말이죠. 일제시대 때. 하지만 우리는 암기해야 되니까. 통감이 통상적인 영농활동하지 않으면 인수제한,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될 것 같으면 인수제한, 연일, 연구 목적 안 되고요. 아까 단 200만 원 이상 팔게요. 가능했죠. 일부나무 안 되고요. 주력 품목 90% 이상 가능했죠. 합판 서뜨기, 하천부지 상습 침수 구역은 무조건 안 돼요. 그다음에 판매 목적이 아닌 거. 지금 공통사항이에요. 합판 서뜨기에 갔대요. 가식된 거 안 되고, 기타 안 되고. 자, 금원령이 내려서 통감이 연일 합판 서뜨기에 문이 닳도록 갔나 봐요. 요거 공통, 그리고 적중해서 새로 추가된 거. 좀 어감이 그렇지만 시가시체, 시설재배, 일소부보장, 가로수 형태, 시험 형태, 200만 원 이상 판매하면 될게요. 이거. 자, 이 정도로 해서 적중 1과목 마치고요. 적중 1과목 여러분 다 마치고 다음 시간에 저랑 문제풀이 할 건데 문제풀이는 저랑 같이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랑 하실 때는 이런 데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구나. 이런 거 주의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공부하시는 거예요. 네. 자, 정리하시고 문제풀이 강의 들으셔도 됩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